집에서 여기 시골에 온 친구가 동사 스타일이 너무 오래 옛날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남편이 일한다는 한 장애인 단체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인 남편은 자신도 2급 시각 장애인입니다. 고운 사랑, 야구 사랑, 대추 사랑, 세 번째 대추 사랑, 대추리그 개최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남편은 고가의 광학 장비가 없으면 글자를 읽기조차 힘들 정도로 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결혼 당시만 해도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남편은 설상가상으로 결혼 직후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결혼한 일본인 아내.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죠. 일본에서 와서 고생하고 있죠. 고생. 점점 행복을 좀 추구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 모처럼 손님이 찾아왔다며 키요미 씨가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승진이와 7살 난 딸 연진이도 엄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한국식 부침개입니다. 비 오는 날에 부침개 구워서 먹자고 그렇게 그러세요. 특히 시골에는 심심해서 비 오는 날에 노는 날이죠. 그래서 몇 번 돈내 주셔가지고 만들었어. 고향 생각이 날 때면 부침개를 부치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얇게 만들면 좋은 거죠? 그렇죠. 얇게 만들 거 있죠. 처음에 모르고 두껍게 만들었어요. 일본은 오코노미야키라고 하는 음식도 있고 우리가 두껍게 만들어야 맛이. 넉넉지 않은 시골 살림 살피랴 늙으신 시어머니 공경하랴 게다가 장애인 남편까지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청으로부터 효부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15년 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직후 친정 방문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납치 감금을 당했다는 겁니다. 70일 동안인데 그동안 중에 한 달에 정도 가나가현에 있고 두 번째는 군마현에 이동했습니다. 잘 왔어? 네. 연진이는 피곤하지 않아? 응? 네. 괜찮아? 네. 상기된 표정의 키요미 씨는 무작정 고향집을 찾아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농촌 살림이지만 부모님 선물도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조금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들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부모님한테 지갑하고 가방. 선물 보따리에는 건강식품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뒤 크게 쇠약해졌다는 아버지 소식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암 수술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건강식품들을 많이 준비하셨나 보죠? 연세도 많이 되시고 진짜 한국에 좋은 음식 많아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거, 영양 있는 거 잡수시면 건강. 회복하시라고. 네. 전화 한 통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키요미 씨. 13년 전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와 조직적인 강제 개종에 못 이겨 탈출하듯 떠났다는 고향집. 갑자기 와가지고서 부모님한테 만날지도 모르고 저희 데릴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던 키요미 씨가 갑자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토상? はい。 아, 키요 데스. え 키요. キヨ 키요 다요 오토상. はい。 오토상. はい。
連絡全然できなくてごめんね。しょうがないよ。 지켜보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부녀 간의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고 키요미 씨는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息子と娘も会いたいんだってことで今日着いたんだけどもういいよ。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승진이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손자 김승진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게서 두 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만난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십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제가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승진 올림. 이런저런 사정도 모르고 들떠있는 두 남매. 행여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지 키요미 씨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두 남매를 앞세우고 무작정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13년 만에 들이닥친 딸, 그리고 낯선 외손자.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よく一緒に頑張ってるってことで子供たちが会いたいっていうから せっかくお前忘れかかったのに、ぶり返すようなことしないでくれよ。 13년의 생이별, 두 남매까지 앞세우고 찾아온 친정집이건만 부녀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은 진행형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어색한 분위기를 넘겨보려고 아이들과 절을 올려봅니다. 어린 손녀의 재롱에 그제야 어색한 웃음을 보이는 할아버지. 핏줄에 대한 정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키요미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여쭤봅니다. お父さん健康は体が痛いところある？今は薬飲んで薬飲んで 취재진은 키요미 씨의 주장처럼 강제 개종을 위해 딸을 납치 감금한 것이 사실일까 궁금했습니다. 牧師さんがおられましてね、その方が仲介に入りましてね、統一教会の脱退措置を言おうと思って懸命にね働いてくれたんです。 다 큰 자식을 그것도 강제로 감금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곧바로 얼굴이 굳어집니다. お宅さんも統一教会ですか？私は違います。私は違います。 개종 작업을 도와준 목사에게 사례금을 주었는지도 물었습니다. ずいぶんかかりましたよ。お金のことは言いたくないです。10万円とか20万円とかそういうぐらい。牧師さんですか？いやもともと100万円とか向こうの方に言われましたからね。 질문이 이어지자 아버지는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홋카이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이제 헤어지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もう今後も一切も来ないでくれとそう言いたいんです。そう言います。来てもらいたくはありません。 반나절의 짧은 만남. 키요미 씨는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키요미 씨를 보낸 뒤 취재진은 개종 유도 행위에 관여한다는 한 기독교 목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사이타마현의 조그마한 교회. 그는 처음부터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취재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꺼내더니 자신도 녹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먼저 자신부터 질문을 하겠다는 시미즈 목사. 취재진이 통일교를 믿는지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30분 넘게 이것저것 캐묻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뜻밖에도 시미즈 목사는 자신의 개종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의 요청으로 하는 일이지 강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家族自身が自分自身の中で私から受けたアドバイスをですね、咀嚼して勉強して力をつけていく、そういう方法なんですよ。 대가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いやお金はかからないですよ。教会に来てね、献金とか礼拝に出て献金するのはまあかかるといえば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それ自由ですから。 그럼 자선 활동을 하는 것이냐고 재차 따져 묻자 교통비나 숙박비 정도를 실비로 받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でそういう私はお金持ちじゃないので建て替えるってこともできませんので、その場合には実費をいただくことにしています。で泊まるところも用意してあれば別ですけども。 그리고 한 장의 전단지를 보여주며 통일교의 국제 결혼 방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日本人のお嫁さん 암 수술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건강 음식들을 건강식품들을 많이 준비하셨나 보죠? 연세도 많이 되시고 진짜 한국에 좋은 음식 많아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거 영양 있는 거 잡수시면 건강 회복하시라고. 네. 전화 한 통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키요미 씨. 13년 전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와 조직적인 강제 개종에 못 이겨 탈출하듯 떠났다는 고향집. 갑자기 와가지고서 부모님한테 만날지도 모르고 저희 데릴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던 키요미 씨가 갑자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お父さん、はい。あ、キヨです。え？キヨ。キヨ？キヨだよ、お父さん。はい。お父さん。はい。連絡全然できなくてごめんね。しょうがないよ。 지켜보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부녀 간의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고 키요미 씨는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息子と娘も会いたいんだってことで、今日着いたんだけど。もういいよ。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승진이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손자 김승진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게서 두 분에 대한 말. 薬飲んで。薬飲んで。 취재진은 키요미 씨의 주장처럼 강제 개종을 위해 딸을 납치 감금한 것이 사실일까 궁금했습니다. 牧師さんがおられましてね、その方が仲介に入りましてね、統一教会の脱退措置を言おうと思って懸命にね働いてくれたんです。 다 큰 자식을 그것도 강제로 감금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곧바로 얼굴이 굳어집니다. お宅さんも統一教会ですか？私は違います。え？私は違います。 개종 작업을 도와준 목사에게 사례금을 주었는지도 물었습니다. ずいぶんかかりましたよ。お金のことは言いたくないです。10万円とか20万円とかそういうぐらい。牧師さんですか？いやもっともっと。 100万円とかそう。 向こうの方に言われましたからね。 질문이 이어지자 아버지는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홋카이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이제 헤어지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もう今後も一切も来ないでくれと、そう言いたいんです。そう言います。来てもらえたらありません。 반나절의 짧은 만남. 키요미 씨는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키요미 씨를 보낸 뒤 취재진은 개종 유도 행위에 관여한다는 한 기독교 목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사이타마 현의 조그마한 교회. 그는 처음부터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취재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집에서 여기 시골에 온 친구가 농사 스타일이 너무 오래 옛날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남편이 일한다는 한 장애인 단체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인 남편은 자신도 2급 시각 장애인입니다. 본 사랑, 야구 사랑, 대추 사랑, 세 번째 대추 사랑, 대추리그 개최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남편은 고가의 광학 장비가 없으면 글자를 읽기조차 힘들 정도로 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결혼 당시만 해도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남편은 설상가상으로 결혼 직후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결혼한 일본인 아내.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지요, 일본에서 와서 고생하고 있죠, 고생. 점점 행복을 좀 추구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 모처럼 손님이 찾아왔다며 키요미 씨가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승진이와 7살 난 딸 연진이도 엄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한국식 부침개입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 구워서 먹자고 그렇게 그러는데요. 특히 시골에는 심심해서 비 오는 날에 노는 날이죠. 그래서 몇 번 돈에 주셔가지고 만들었어. 고향 생각이 날 때면 부침개를 부치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얇게 만들면 좋은 거죠? 그렇죠. 얇게 만들면 맛있죠. 처음에 모르고 두껍게 만들었어요. 일본은 오코노미야키라고 하는 음식도 있고 우리가 두껍게 만들어야 맛이. 넉넉지 않은 시골 살림 살피랴 늙으신 시어머니 공경하랴 게다가 장애인 남편까지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청으로부터 효부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15년 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직후 친정 방문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납치 감금을 당했다는 겁니다. 11일 동안인데 그동안 중에 한 달에 정도 가나가와현에 있고 두 번째는 군마현에 이동했습니다. 잘 왔어? 네. 연진이는 피곤하지 않아? 응? 네. 괜찮아? 네. 상기된 표정의 키요미 씨는 무작정 고향집을 찾아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농촌 살림이지만 부모님 선물도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조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선물들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부모님한테 지갑하고 가방. 선물 보따리에는 건강식품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뒤 크게 쇠약해졌다는 아버지 소식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만난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십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제가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숨긴 울림. 이런저런 사정도 모르고 들떠있는 두 남매. 행여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지 키요미 씨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두 남매를 앞세우고 무작정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13년 만에 들이닥친 딸. 그리고 낯선 외손자.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よく一緒に頑張ってるってことで子供たちが会いたいっていうから。せっかくお前忘れかかったのに、ぶり返すようなことしないでくれよ。 13년의 생이별, 두 남매까지 앞세우고 찾아온 친정집이건만 부녀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은 진행형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어색한 분위기를 넘겨보려고 아이들과 절을 올려봅니다. 어린 손녀의 재롱에 그제야 어색한 웃음을 보이는 할아버지. 핏줄에 대한 정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기요미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여쭤봅니다. お父さん健康は体が痛いところある？ないよ。